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환학생 처음 지원부터 독일 생활 꿀팁들을 시리즈로 정리해서 올려볼 건데요. 첫 번째 이 영상의 주제는 독일 교환학생 지원부터 출국 전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이제 막 호기심을 가진 분들부터 이제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분들한테까지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좀 꽉꽉 채워봤고요. 제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이다 보니까 아마 다른 학교들도 다 비슷하긴 할 건데 1차 지원 같은 부분에서는 홍익대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거 먼저 1차 지원. 저희 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종 캠퍼스랑 서울 캠퍼스랑 같이 1차를 뽑는데 1차 합격부터 조금 빡세서 사람들이 준비를 정말 탄탄히 해요. 지원 시기는 1학기, 그러니까 여름 학기로 가는 분들한테는 그 전년도 6월, 7월에 공고가 올라와요. 8월에 결과가 뜹니다. 그럼 2학기 파견 같은 경우에는 겨울 학기로 가게 되고 전년도 12월, 그러니까 2025년 2학기에 가고 싶다면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월쯤에 공고가 올라옵니다. 결과는 2월쯤 나온다고 해요. 이 모든 정보는 홍익대학교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지속적으로 들락날락 해주시면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홍익대학교 1차 평가 자료는 첫 번째는 학점, 전체 평점을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어학의 성적을 봐요.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문과대학이나 이과대학에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 미술대학, 건축대학, 조형대학, 세종캠의 조형대학 이렇게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수학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어떠한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 이거는 영어로 쓰거나 일지망 학교의 언어, 예를 들어서 저는 독일이라면 독일어로 영어나 독일어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면 되고 저는 독일어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 학점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전체 평점이 4.0이었고요. 전공 평점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평점으로 보기 때문에 혹시 가고 싶은 분들은 교양이랑 전공이랑 다 조절해서 성적을 관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고 학교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기준은 3.0 이상, 최소 2학기 이상 이수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막학기, 그러니까 4학년 2학기, 또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5학년 2학기는 교환학기로 보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4학년 1학기에 턱걸이로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로 어학 성적입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조금 없었던 것도 있고 해서 저는 토플 B2 레벨 그냥 맞춰서 성적을 받았고요. B2 레벨은 72점부터 94점까지를 의미합니다. 어학 성적은 보통 지망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바라는 성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 성적에 맞춰서 받아주시면 되지만 1차 평가에서 언어랑 성적이랑 포트폴리오를 보기 때문에 이게 높을수록 더 확률이 높아지니까 다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어학을 보더라고요. 토플은 대략 3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환율에 따라 조금씩 가격이 달라지긴 하는데 20만 원 후반대 정도. 토플이랑 IELTS의 차이점은 토플은 컴퓨터랑 응시한다는 거, IELTS는 사람이랑 응시한다는 거 이렇게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점인데 저는 IELTS를 뭔가 익숙하지 않아서 토플을 그냥 먼저 봤는데 IELTS가 사람이랑 보는 거라는 걸 알았으면 저는 IELTS를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토플은 컴퓨터로 봐야 하다 보니까 스피킹 시험도 컴퓨터 녹음기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 하고 라이팅 시험도 타이핑을 쳐야 되다 보니까 영타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조금 애를 먹었었어요. 또 IELTS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토플은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모두 우리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을 조금 영어로 바꿔놓은 형태라고 느껴졌어요. 시험비가 비싸기도 하고 아무래도 조금 양도 방대하다 보니까 학원을 많이들 다니시는데 저는 일을 하고 있기도 했고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져서 그냥 독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교재는 해커스 토플 정규 교재 4권을 에타에서 그냥 중고로 싸게 구매를 했어요. 찾아보니까 중고나라 이런 데에도 중고 서적들은 많이 있으니까 혹시 저처럼 그냥 아끼고 싶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7월에 공고 올라오기 전에 7월 중순쯤으로 시험을 예약을 해뒀었고요. 공부 시작은 제대로 시작한 건 2주 전부터 제대로 시작을 했고 매일 공부했던 건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단기였고 또 독학이고 게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 받아서 100점 넘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B2 레벨만 맞춰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받고 그냥 그 정도로만 받았습니다. IELTS랑 토플 비교한 후기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본인이랑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은지 확인하고 시험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10페이지 내외로 내라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3학년을 너무 꽉꽉 다녔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 소장용으로도 그냥 두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의 이 정도 두께의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포트폴리오가 탄생했습니다. 보통 다른 분들은 그냥 한 10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으시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목조형 가구학과를 다니고 있고 제가 한 활동들을 가구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공간 디자인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카테고리화해서 작성을 했고요.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사이즈가 B5 사이즈예요. 이렇게 펼치면 요게 이렇게가 한 페이지가 돼서 이거를 반 접어서 보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형식도 다 자유여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선택이에요. 하드 페이퍼로 제작을 했고요. 표지를 작업 하나당 한 두세 장 정도를 넣었어요. 이렇게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여줘야 되는 장면들은 크게 넣어줬고 공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짜서 렌더링 이미지랑 도면 같은 것도 같이 넣어주고 공간 파트가 한 5페이지 정도씩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일단 1차 지원에서는 한국말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명금당 2라고 저희 학교 앞에 있는 출력소에서 인쇄를 했고 이거는 한 12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제가 돈을 진짜 많이 쓴 편이고 3학년까지 정리를 그냥 해보자 이 김에 하자 하는 마인드로 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너무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까지는 좀 저는 너무 오버했다고 좀 느껴요. 지원서랑 같이 여러 항목들이 공고에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다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에 항상 공고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차 지원이 끝나게 되면 학교 측에서 합격자 발표를 해주는데요. 그것도 파일로 올라와요. 거기서 본인 이름 확인하고 나중에 메일이 옵니다. 그러면 합격됐다는 메일과 함께 이제 어떤 학교에 노미네이션을 진행할 것이다. 노미네이션은 지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학교 측에서 교환교에 지원서를 작성을 따로 해주시는 거고 그렇게 노미네이션이 완료가 되면 2차 지원을 해야 합니다. 2차 지원도 제가 다녀온 AMD 함부르크 캠퍼스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교환교에서 이제 너는 2차 지원 대상자니까 이러이러한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을 해라 이런 메일이 또 올 거예요. 먼저 application form 지원서 내야 되고 transcript 내야 되고 이게 영문 성적표 그리고 proof of enrollment 그 재학 증명서 저처럼 휴학하셨던 분들은 휴학 증명서 내면 됩니다. learning agreement 이게 수업 계획서 이게 양교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런 수업을 들을 것이다라고 적어서 홍익대학교의 학장님 사인과 또 이걸 제출을 하면 그쪽에서 사인이 와요. 다음은 CV 이게 이력서라고 말하면 조금 웃기긴 하지만 짧은 포트폴리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passport photo, 여권 사진, copy of passport, 여권 사본, copy of health insurance, 공보험 가입 필요하고요. 가입 서류, proof of English, B2 레벨이 된다라는 어학 성적, 이제 토플이나 IELTS 성적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ortfolio. 5개에서 10개까지 제출 가능했고 PDF로 5MB 넘지 않게 압축해서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motivation letter를 써야 되는데 이게 자기소개서 같은 거예요. 1차 지원할 때 수학계획서 작성한 걸 토대로 조금씩 변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앞으로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서 겹치는 서류들도 있고 하니까 금방 천천히 하다 보면 준비가 될 거고 저희는 패션, 인테리어, 제품 이렇게 과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저희 목조형 가구학과에서는 아무래도 인테리어 부분도 조금 배우다 보니까 아예 상업적인 제품 디자인 쪽을 조금 배우고 싶다 싶어서 제품 디자인과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교환을 갔습니다. 산학 수업 같은 것도 있었고 사립대학교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적어서 교수님들이랑도 똑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점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독일 교환생 지원 과정부터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은 출국 준비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다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부터 독일 교환학생 정보 시리즈 영상을 쭉 보면 아마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될 거고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어떤 부분의 이름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간단한 정보라도 알고 있어야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검색할 수 있는 약간의 지식들을 다 제가 넣어드릴 생각이에요. 이 영상들을 좀 쭉 보게 되면 많은 걸 알고 독일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